가족 구성원 모두 무주택이고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 자격이 생기는 50년 공공임대아파트. 이 공공임대아파트에 소득재산 요건을 마련해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소득재산을 안 따지고 입주된 50년 공공임대아파트 주차장엔 외제차들이 즐비하다고 하는데요.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건 그만큼 소득이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100가구 중 12가구는 차량 2대 이상 등록된 세대고요. 고가 외제차도 많이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임대주택이지만 소득과 재산을 안 따지고 무주택과 청약통장만 있으면 입주가 가능한 아파트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효사입니다.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 개시일로부터 50년간 분양 전환을 하지 않고 임대로만 거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993년 영구 임대주택 공급이 중단된 직후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에 의해 공급되기 시작했고요. 2006년까지 10만 가구가 공급되었다고 합니다. 전국에 50년 공공임대주택 10만 가구 가운데 LH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단지는 2만 5천 가구이며 나머지 7만 5천 가구는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50년 공공임대 입주자 선정에서 소득과 재산에 대한 기준이 없이 무주택 가구 구성원 청약통장 가입 1년 경과만을 자격 조건으로 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살다가 재계약의 경우에도 무주택 여부만 확인한다고 합니다. 집 없는 서민을 위한 임대 아파트라면 소득과 재산도 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이렇게 되면 정작 어려운 사람들이 입주를 못하는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서민들을 위해 지어진 임대주택에 큰 구멍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영구 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 영구 임대주택은요, 국정감사와 언론 보도를 통해 입주와 거주를 위한 소득 자산 심사 요건이 강화됐으며 고가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 등록을 제한하도록 법과 운영 방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임대주택을 짓는 목적은 돈 없는 서민을 위해 지어졌는데 형편이 나아졌다면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 양보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주택관리공단이 국회의원한테 제출한 50년 공공임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요, LH와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는 50년 공공임대 전체 25,742가구 중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가구는 3,038가구로 11.8%나 된다고 합니다. 경북 구미시에 있는 아파트는 전체 757가구 가운데 30.9%, 234가구가 한 가구당 2대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또 서울 신림동에 있는 아파트도 28.6%, 대구 가람 아파트도 23.28%, 천안 쌍용 20.2%. 그러니까 입주민 5가구 중 1가구 이상은 차량을 2대 이상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요. 특히 입주민들 차량 대장에는 고가 외제차가 총 188대나 등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들 사실만 한 것 같습니다. 차량 종류와 숫자를 보면은요, BMW가 58대, 벤츠가 27대, 폭스바겐이 23대, 아우디가 16대, 혼다가 16대, 푸조가 9대, 포드가 5대, 이렇게 유명한 제조사 차량들이 등록되어 있더랍니다. 그리고 BMW 740, BMW 640, 벤츠 S350 이런 억대를 호가하는 차들이 있었고요. 아우디 A6, 볼보 S60, 제규어 이런 수천만 원대 차들이 종류도 다양하게 있더랍니다. 이렇게 좋은 차들을 많이 가지고 계신다는 건 그만한 능력이 되시는 분들이 살고 계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게요, 임대 아파트들은 대부분 평수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억대 차를 굴리시고 수천만 원대 차를 타시면 능력이 되시는데 집도 욕심내 볼만하지 않을까요? 그림 같은 집에 살고 싶으실 것 같은데 이해가 좀 안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5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입주할 때는 형편이 그다지 좋지는 않았지만 그동안 잘 나가고 떼돈을 벌어서 지금 그렇게 억소리나는 외제차를 굴리며 잘 살 수도 있는 겁니다. 임대주택에 산다고 계속 어렵게 살라는 법이 있나요? 또 없던 서민이 영원히 돈 없는 서민으로 살아야 된다는 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요, 재산이 아무리 늘어나도 무주택이면 거기서 계속 살 수 있는 게 문제가 아닐까요? 애초에 입주자 공모할 때부터 소득과 재산을 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리고 살다가 중간에 소득과 재산을 파악해서 소득과 재산이 많아지면 무주택으로 있다 해도 방을 빼게 하는 게 공평한 거 아닐까요? 사는 게 어려운 서민을 위해 지어졌다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뒤가 안 맞는 부동산 정책 같습니다. 누가 아나요? 본인 소유로 된 주택만 없고 상가에 빌딩에 땅까지 어마어마한 부자일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러시다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양보 좀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진짜로 돈 없는 무주택자들이 입주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더불어 살아야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1억도 안 되는 연립을 소유한 관계로 공공임대 아파트는 꿈도 못 꾼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몇십억짜리 세를 살아도 무주택이라 공공임대에 입주할 수 있다는 게 구멍이 아닐까요? 재산 좀 늘리셨다면, 그동안 돈 좀 버셨다면 그건 좋은 일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가지면 가질수록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는 게 사실입니다. 평생을 쓰고 살아도 다 못 쓰고 갈 그 돈이 있어도 쓸 생각은 못하고 자꾸만 더 모으려고 욕심을 내게 됩니다. 나는 죽지도 않고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사고방식이 연령대가 높으신 분들과 좀 다른 것 같더군요. 집은 아무데나 살아도 차는 좋은 차를 굴리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집에 투자할 돈을 차에 투자한다고 하더군요. 집장만은 안 하고 그 대신 좋은 차를 타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니 남의 사정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50년 공공임대 아파트에 살면서 억소리 나는 외제차들이 많이 등록되어 있고 주차장에 외제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다면 사람들은 색안경을 쓰게 돼 있습니다. 왜냐고요? 임대주택은 서민을 위해 짓는다는 걸 다 아는데 부자가 살고 있다고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 말씀이 본인 소유 주택은 없다 뿐이지 상가에 토지에 빌딩에 1000억대 되는 사람인데 한 달에 월세를 5천만 원씩이나 받더랍니다. 그런 사람이 강남에 임대주택에 살고 있더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그런데 왜 영구 임대주택은 재산과 자동차 이런 걸 파악해서 자격이 안 되면 내보내고 자동차도 본인 명의는 안 되고 이런 규정이 정해져 있는데 50년 공공임대주택은 재산이 많아도 무주택이라면 아무 규제를 받지 않는 걸까요? 입주 자격 요건이 그렇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외제차를 굴리던 빌딩을 소유하고 세를 몇천만 원을 받던 법을 어긴 게 없다면 할 말은 못 됩니다. 이렇게 영구 임대 아파트와 공공 임대 아파트는 입주 자격도 다르고 살다가 재산이 늘어나면 나와야 하는 조건도 다른 것 같습니다. 재산이 수십억 늘어나도 내 명의로 된 주택만 없다면 재계약해서 계속 살 수 있다는 것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되었네요. 어떤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던 게 가슴에 남더군요. 한 달에 월 20만 원 정도만 내면 집 걱정은 안 하고 살 수 있는 게 임대 아파트라고 그냥 공짜로 집 한 채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더군요. 그러니 비싼 외제차 굴리며 살아도 남는다고 본인 같은 사람들은 집장만 하는 게 최고인 줄 알고 고금리 대출 받아서 30년 동안 갚느라고 허덕이고 이제야 다 갚고 진짜 내 집이 되고 보니 본인도 늙고 집도 늙었더라고 하더군요. 오히려 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해외여행도 자주 가고 맛집도 찾아다니고 더 알차게 산다고 하더군요. 그게 그렇습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무리해서 집장만 하고 나면 집이 돈 들어가는 구멍이 되고 맙니다. 버는 돈은 다 대출금 갚느라고 나가고 남 보기엔 좋은 집에서 잘 사는 것 같아도 살림살이는 아주 팍팍합니다. 그래서 다들 임대주택을 선호하게 됩니다. 돈 없는 서민들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임대 아파트를 놓고 말들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50년 공공임대는 너무 길다고들 합니다. 제가 봐도 길지 싶습니다. 그냥 자격만 되면 한평생 살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임대주택은 무조건 서민을 위해서만 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런 말들도 하더군요. 어떤 곳인지는 몰라도요. 공공임대주택은 돈 없는 서민들은 못 들어가는 곳이라 하더군요. 왜 그러냐 하면 보증금이 1억 가까이 되고 거기에 매달 분양 예치금하고 관리비 임대료까지 합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나가야 한다고 하더군요. 공공임대도 종류가 많은가 봅니다. 다 똑같은 게 아닌가요? 그리고 10년, 20년, 50년 기간이 끝나면 현 시세로 분양을 받을 수도 있고요. 도중에 나와도 분양 예치금 한 거는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더군요. 그러니 따져보면 전세 2억짜리 집에 갈 수 있는 능력은 돼야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하더군요. 또 어떤 분은 아니 왜 억소리 나는 차 외제차 굴릴 정도면 왜 임대에 사느냐,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은 전원주택이나 타워밸리스에 살아야지 그러더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공임대 아파트도 소득이 낮고 취약계층이나 빈곤한 계층이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거주할 자격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싼 외제차를 타고 다니면 퇴거 명령을 내려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더군요. 또 어떤 분은 지인이 임대주택에 살다가 나가고 자식들이 들어가서 외제차를 굴리며 살더랍니다. 이런 일들이 많다고 하더군요. 털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를 제기한 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랍니다. 몇 년 전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말들이 나와도 그때 말뿐이고 개선되는 거 하나도 없다고들 합니다. 이게요, 문제가 있다는 걸 주변에서 보신 분들을 통해서 말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잘못된 거라는 걸 이제라도 알았다면 개선을 해야 되는 게 올바른 부동산 정책 아닐까요? 그거 봐도 훤하게 보이는 구멍을 못 본 척, 안 본 척 그렇게 외면한다면 구멍은 점점 더 커집니다. 공공임대도 소득과 재산이 많다면 방을 빼야
되는 법을 만들어야 다음번 타자가 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요?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해야 정의롭다고 하시지 않으셨던가요? 그런데요, 그게 그렇습니다. 공공임대주택에 산다고 외제차를 못 타고 다니나요? 얼마든지 본인 능력으로 고가 외제차 타고 맛집 다니고 안방 드나들들 해외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누구나 다들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운 서민들을 위해 지어진 임대 아파트라는 게 문제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만 살 거라고 생각하는 데가 임대 아파트인데 잘 사는 사람이 살고 있다면 거기서 나와라 이겁니다. 그런데요, 얘기를 들어보니 임대주택 사는 게 서민들한테는 좋긴 좋은 것 같습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도배 다 해주고요. 싱크대 교체해주고 그래서 돈 들어갈 일이 없다더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살면서 외제차를 굴리던 해외여행을 가던 맛집을 다니던 비난할 수 없는 일입니다. 법에 조촉되는 일 한 게 없고 규정대로 자격이 되어서 입주한 거고 능력이 되어서 잘 살고 있는 게 뭔 잘못인가요? 문제가 있다면 더 어려운 서민들이 못 들어가게 된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입주자 신청 자격은요, 3년 이상 무주택자여야 하고 청약저축에 1년 이상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요. 소득, 재산, 자동차 조건을 보지 않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임대주택 기간도 10년, 20년, 50년입니다. 거기에 따라 소득과 재산, 자동차까지 조건을 보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는 게 있는 것 같더군요. 이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억소리 나는 외제차가 질비하게 주차되어 있다는 얘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감사합니다.